오전 8시 15분 인천국제공항 J터미널 출국장에는 187명의 승객들이 보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한항공 K085편 시애틀행 항공기 앞에서 석동일은 여권과 탑승권을 확인하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34세의 그는 3개월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에서 전역한 대위였습니다. 몸에 밴 군인의 습관으로 주변을 경계하는 눈빛이 여전했습니다. 석동일의 좌석은 비즈니스 클래스 7A였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으며 그는 가방을 머리 위 선반에 올렸습니다. 옆자리에는 임신 8개월째인 30대 여성 김미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배를 쓰다듬으며 남편에게 마지막 안부 문자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곧 시애틀에서 만나요. 아기도 건강해요. 문자를 보낸 후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내 곳곳에서는 평범한 여행객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앞좌석에는 가족 여행을 떠나는 5살 아이를 둔 부부가 앉아 있었고, 뒷좌석에는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20대 학생이 영어 교재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승무원 최수진은 승객들에게 안전벨트 착용을 안내하며 친절한 미소를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하고 일상적이었습니다. 승객 여러분, 곧 이륙하겠습니다. 기장 박영호의 목소리가 기내 방송으로 전해졌습니다. 25년간 조종사로 근무한 그는 1만 2천 시간의 무사고 비행 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기장 이창민도 옆에서 계기판을 점검하며 이륙 준비를 마쳤습니다. 관제탑과의 교신도 순조로웠습니다. 석동일은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애틀에서 기다리고 있을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30년 전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어머니와 함께 작은 한국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후 처음으로 가족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비행이면 좋겠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항공기가 활주로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커졌고 승객들은 안전벨트를 매고 이륙을 기다렸습니다. 김미영은 배에서 느껴지는 가벼운 태동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기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얘도 여행이 기대되나 봐요. 석동일에게 말했습니다. 석동일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승무원 최수진은 마지막 안전 점검을 마치고 승무원석에 앉았습니다. 남자 승무원 김철호도 비상구 점검을 끝내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항공기는 천천히 속도를 높이며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오전 9시 정각 K085편이 인천공항을 떠나 태평양 상공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평범한 비행이 187명의 운명을 가를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는 것을. 11시간의 비행 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석동일은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가족과의 재회를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특수부대 경험이 곧 모든 승객의 생명을 구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평온한 시작이었습니다만 폭풍은 이미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륙 2시간 후 오전 11시 30분에 평온함이 깨졌습니다. 1등석 앞쪽에 앉아있던 4명의 남성들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출신 테러범들이었습니다. 리더 압둘 하킴은 39세의 냉철한 남자였고 그의 부하 3명은 각각 25세, 28세, 22세였습니다. 막내 파리드는 손에 땀을 쥐고 있었습니다. 15분간의 계획된 신호를 주고받은 후 행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압둘 하킴이 먼저 일어나 조종실로 향했습니다. 승무원 최수진이 다가와 제지하려 했지만 그는 숨겨둔 나이프를 꺼내 들었습니다. 움직이지 마. 기내에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다른 테러범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무기를 꺼내며 승객들을 위협했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기내를 가득 메웠습니다. 조종실 문이 열리며 압둘 하킴이 침입했습니다. 기장 박영호가 상황을 파악하고 비상신호를 보내려 했지만 나이프가 그의 목을 찔렀습니다. 기장이 쓰러졌고 부기장 이창민은 공포에 질린 채 조종관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항로를 바꿔라. 워싱턴으로. 압둘 하킴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오산 공군기지 내 한미연합사 상황실에서는 K085편의 이상 신호를 부탁했습니다. 레이더 담당자가 급히 보고했습니다. K085편이 항로를 이탈하고 있습니다. 교신도 두절되었습니다. 상황실의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합참의장 김태현 대장과 한미연합사령관 제임스 워커 대장이 즉시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연합사에서는 즉시 항공기와의 교신을 시도했습니다. K085편, 여기는 한미연합 지휘소입니다. 응답하십시오. 무전기에서 반복적으로 호출음이 울렸습니다. 5분 후 기내 스피커로 연합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장을 해제하고 협상합시다.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압둘 하킴이 마이크를 잡고 응답했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이 비행기는 미국 본토를 향한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연합사에서는 다시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항로를 원래대로 돌리면 생명을 보장하겠습니다. 대화로 해결합시다. 하지만 테러범들의 답은 단호했습니다. 기내에서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석동일은 좌석에서 상황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15년간의 특수부대 경험으로 적의 수와 위치, 무기를 파악했습니다. 4명, 나이프와 폭발물 추정, 조종실 1명 객실 3명 배치. 옆자리 김미영은 배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조기 진통 증상이었습니다. 남자 승무원 김철호가 승객들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침착하십시오. 곧 해결될 것입니다. 하지만 테러범 중 한 명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조용히 하라. 김철호는 용감하게 맞섰습니다. 승객들을 위협하지 마. 그 순간 나이프가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김철호가 바닥에 쓰러지며 피를 흘렸습니다. 연합사 상황실에서는 협상 실패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합참의장 김태현 대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협상은 불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한미연합사령관 제임스 워커 대장도 동의했습니다. 공중차단 작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항공기는 이미 워싱턴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고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187명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오후 12시 45분 오산 공군기지에서 비상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활주로에서는 F-16 전투기 2대가 긴급 출격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국 공군 소령 박정우와 미 공군 소령 마크 데이비스가 각각 조종석에 앉아 계기판을 점검했습니다. 연료 만충, 무장 상태 확인, 통신 장비 정상. 3분 후 두 전투기가 동시에 이륙했습니다. 여우일 여우, EK-085편을 향해 진로를 설정하십시오. 관제탑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박정우 소령이 응답했습니다. 여우일 이해했습니다. 목표 항공기 추적 중입니다. 레이더 화면에는 서쪽으로 향하는 민간 항공기의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두 전투기는 마하 1.2의 속도로 접근했습니다. 15분 후 전투기들이 K-085편에 근접했습니다. 박정우는 망원경으로 대형 여객기를 확인했습니다. 목표 확인, 보잉 777에 3002R입니다. 마크 데이비스의 전투기가 항공기 우측에서 나란히 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는 500m, 승객들이 창밖으로 전투기를 볼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기내에서는 승객들이 창밖의 전투기를 발견하고 술렁였습니다. 전투기다. 구조하러 온 거야. 한 승객이 외쳤습니다. 석동일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F-16의 날렵한 실루엣이 구름 사이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전투기의 목적이 구조만은 아니라는 것을. 테러범들도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정우 소령이 무전으로 경고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K-085편, 이 비행기는 군 통제 구역에 있습니다. 즉시 협력하십시오. 추가 위협 시 대응 조치가 취해집니다. 고성능 라디오를 통해 기내 스피커로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승객들은 안도했지만 테러범들은 더욱 경계했습니다. 압둘 하킴이 조종실에서 무전기를 잡고 응답했습니다. 우리는 목적지까지 간다. 방해하지 마라.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확신에 차 있었지만 전투기의 존재가 부담스러웠습니다. 부기장 이창민은 떨리는 손으로 조종관을 잡고 있었습니다. 나이프가 목에 겨눠진 상태에서 비행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마크 데이비스의 전투기가 저공 패스를 시도했습니다. 항공기 바로 앞을 지나가며 제트 엔진의 굉음과 진동을 전달했습니다. 기체가 심하게 흔들렸고 승객들은 좌석에 몸을 맡겼습니다. 으악! 김명이 배를 부여잡고 신음했습니다. 진통이 더욱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테러범들 사이에 불협화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막내 파리드가 다른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전투기가 우리를 쫓고 있어. 이대로 가면. 두 번째 테러범 아흐메드가 그를 제지했습니다. 겁먹지 마. 계획대로 간다. 하지만 파리드의 눈에는 동요가 보였습니다. 임산부의 신음소리가 그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연합사 상황실에서는 실시간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합참의장 김태현 대장이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심리전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테러범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미연합사령관 제임스 워커 대장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압박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박정우 소령이 다시 경고 방송을 했습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항로를 원래대로 돌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강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위협의 강도가 높아졌습니다. 전투기의 레이더가 미사일 로곤 신호를 보냈고 기내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테러범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압둘 하킴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간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의 결의는 여전히 확고했습니다. 두 전투기는 항공기를 감시하며 계속 비행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고 워싱턴까지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단계의 작전이 필요했습니다. 오후 1시 30분 한미연합사 상황실에는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펜타곤, 청와대, 백악관 상황실이 동시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K-085편은 이미 알래스카 상공을 지나 미국 본토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남은 비행시간은 4시간, 워싱턴 DC까지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연합사 작전장교 이진영 준장이 먼저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현재 테러범들은 협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목적지는 워싱턴으로 추정되며 펜타곤이 최종 목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면 속 펜타곤 관계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9.11 테러의 악몽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미군 합참의장 토머스 밀리 대장이 화상회의에서 발언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격추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187명의 희생보다 수천 명의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펜타곤에는 2만 5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황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렸습니다. 한미연합사령관 제임스 워커 대장이 반박했습니다. 비행기 안에는 무고한 시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인자가 될 순 없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고뇌가 가득했습니다. 아직 다른 방법이 있을지 모릅니다. 특수부대 침투나 사이버, 공격 등 말입니다. 회의실 안에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연결된 국가안보실장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격추할 경우 국제적 파장이 클 것입니다. 한국 민간인 170여 명이 탑승해 있습니다. 외교적 후폭풍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무력 사용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모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펜타곤의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한순간의 판단으로 수백 명의 목숨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면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모든 선택이 비극적이었습니다. 상황실 한편에서는 기술진들이 다른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사이버 공격으로 항공기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한 분석관이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추락 위험이 있고 성공 확률도 30% 미만입니다. 김태현 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제임스 워커 대장이 다시 발언했습니다. 기내 전역 특수부대원이 탑승해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석동일 대위 15년간 특수전사령부에서 복무했습니다. 그가 상황을 해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희미한 희망이 불씨었습니다. 하지만 펜타곤 측은 회의적이었습니다. 한 명의 군인이 4명의 테러범을 상대할 수 있을까요? 토머스 밀리 대장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변수에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격추가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찬반 논쟁이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K085편은 시애틀 상공을 지나 안동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워싱턴까지 3시간 30분. 합참의장 김태현 대장이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1시간 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187명의 운명이 이 회의실에서 결정되고 있었습니다. 상황실 안에는 극도의 긴장감이 흘렸습니다. 격추냐, 기다림이냐, 확실한 희생이냐, 불확실한 희망이냐, 역사상 가장 어려운 결정 중 하나가 내려져야 했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의 얼굴에는 중압감이 역력했습니다. 시계 바늘만이 무정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15분, K085편 주변에 추가 전투기 2대가 합류했습니다. 이제 총 4대의 F-16이 항공기를 완전히 포위하며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앞뒤 좌우에서 300m 간격을 유지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제트 엔진의 굉음이 기내까지 전해지며 승객들의 불안을 더했습니다. 박정우 소령이 새로운 전술을 시도했습니다. 항공기 바로 아래로 급강하한 후 다시 상승하는 기동을 반복했습니다. 거대한 그림자가 기내를 스쳐 지나갔고 급격한 기류 변화로 항공기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승객들은 멀미를 느끼기 시작했고 김미영의 진통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아, 아파요. 그녀의 신음소리가 기내에 울렸습니다. 테러범들 사이에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막내 파리드가 임산부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며 동요했습니다. 형, 저 여자는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아기가 위험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측은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22세의 그는 아직 인간적인 감정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테러범 아흐메드가 파리드를 노려봤습니다. 정신을 차려라. 우리는 순교자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파리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건 알라의 뜻이 아닙니다. 그는 천천히 자신의 나이프를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전투기들의 저공선회가 계속되었습니다. 마크 데이비스 소령이 항공기 우측에서 급상승하며 경고 플레어를 발사했습니다. 밝은 섬광이 하늘을 가득 메웠고 기내가 순간적으로 환해졌습니다. 승객들이 비명을 질렀고 테러범들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압둘 하킴이 조종실에서 무전기로 외쳤습니다. 그만해라. 우리는 폭탄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이전과 같은 확신은 없었습니다. 전투기들의 지속적인 압박이 그의 정신력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부기장 이창민은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파리드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등을 돌리고 승객들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돌려보내자. 그녀와 아기는 죽으면 안 됩니다. 석동일이 그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내부 분열이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압둘 하킴이 파리드의 배신을 눈치챘습니다. 그는 조종실에서 나와 객실로 뛰어갔습니다. 배신자. 나이프가 파리드의 등을 찔렀습니다. 으악. 파리드가 바닥에 쓰러지며 피를 흘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가 아닌 안도감이 보였습니다. 잘못된 길이었어. 마지막 말을 남기고 숨을 거뒀습니다. 승객들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렸고 어른들은 가슴을 쓰다듬으며 진정하려 했습니다. 김미영은 진통으로 인해 의식을 잃을 뻔했습니다.
승무원 최수진이 급히 달려가 그녀를 돌봤습니다. 깊게 숨 쉬세요. 곧 괜찮아질 거예요. 연합사 상황실에서는 기내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테러범 한 명이 제거되었습니다. 내부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정보분석관이 보고했습니다. 김태현 대장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리더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상황이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남은 3명의 테러범들은 더욱 극단적이 되었습니다. 압둘 하킴이 마이크를 잡고 외쳤습니다. 누구든 움직이면 모두 죽인다. 그의 목소리는 광기에 가까웠습니다. 전투기들의 압박과 동료의 배신이 그를 완전히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석동일은 상황이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느꼈습니다. 행동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45분 K-085편이 워싱턴 DC 상공 300km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펜타곤까지 남은 시간은 단 7분이었습니다. 한미연합사 상황실의 대형 화면에는 실시간 추적 화면이 표시되어 있었고 붉은 점이 수도 워싱턴을 향해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의 얼굴에는 극도의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장교가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격추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펜타곤에서는 이미 대피령이 내려졌고 수천 명의 직원들이 건물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에서도 최고 2급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미연합사령관 제임스 워커 대장이 마지막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기내에는 187명의 무고한 시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펜타곤의 압력은 거셌습니다. 7분 후면 수천 명이 죽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토머스 밀리 대장의 목소리가 화상회의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기내에서는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부기장 이창민이 부상당한 상태에서도 조종관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압둘 하킴의 나이프가 그의 목에 겨눠져 있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할 수 있어. 속으로 중얼거리며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석동일은 좌석에서 상황을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남은 테러범은 3명, 조종실에 1명, 객실에 2명. 압둘 하킴이 가장 위험했고 나머지 2명은 파리드의 죽음으로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김미영의 진통은 더욱 심해져 출산이 임박한 상태였습니다. 지금이 기회다. 석동일이 결심했습니다. 연합사 상황실에서는 최종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6분 30초 남았습니다. 상황관제관이 보고했습니다. 김태현 대장이 전투기 편대에 무전을 보냈습니다. 여우 편대, 격추 준비하십시오. 박정우 소령이 응답했습니다. 여우 1 미사일 로곤 준비 완료. 하지만 방아쇠를 당기기까지는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부기장 이창민이 석동일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25년간 조종사로 일한 그는 직감적으로 석동일이 특별한 사람임을 알아챘습니다. 입술로 무언의 신호를 보냈습니다. 시간. 아직. 버텨줘. 석동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언의 협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압둘 하킴이 무전기로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5분 후 펜타곤에 도착한다.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그의 목소리는 광기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부기장이 조종관을 살짝 틀어 기체를 흔들었습니다. 뭘 하는 거야? 압둘 하킴이 소리쳤지만 이창민은 난기류입니다라고 둘러댔습니다. 연합사에서는 격추 여부를 놓고 마지막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격추. 격추. 김태현 대장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워커 대장이 그를 제지했습니다. 잠깐만요. 기내에서 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레이더상에서 항공기의 움직임이 미묘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4분 남았습니다. 카운트다운이 계속되었습니다. 석동일은 안전벨트를 풀고 움직일 준비를 했습니다. 15년간의 특수부대 훈련이 그의 몸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좁은 기내에서의 근접전, 인질 구출 작전,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이제 시작한다. 그가 일어났습니다. 오후 4시 52분, 펜타곤 충돌까지 정확히 4분이 남았습니다. 석동일이 좌석에서 일어나는 순간 부기장 이창민이 조종관을 급격히 좌측으로 틀었습니다. 기체가 크게 기울어지며 기내의 모든 사람들이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지금이다. 석동일이 통로로 뛰어나갔습니다. 15년간 몸에 밴 특수부대의 민첩함이 발휘되었습니다. 객실 중앙에 있던 테러범 아흐메드가 당황하며 나이프를 휘둘렀습니다. 석동일은 낮은 자세로 접근해 그의 손목을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크악! 나이프가 바닥에 떨어졌고 석동일의 팔꿈치가 아흐메드의 목을 강타했습니다. 한 방에 기절시킨 후 즉시 나이프를 확보했습니다. 첫 번째 제압 완료. 3분 30초 남았습니다. 뒤쪽에 있던 세 번째 테러범 유수프가 석동일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좁은 통로에서 벌어지는 생사를 건 격투였습니다. 석동일은 좌석 손잡이를 이용해 몸을 지탱하며 발차기를 날렸습니다. 유수프의 복부에 정확히 명중했지만 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반격으로 석동일의 어깨를 움켜잡았습니다. 도와주세요. 뒷좌석에 앉아있던 40대 남성 이상호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용감하게 유수프의 뒤에서 목을 감쌌습니다.
시민들은 건드리지 마. 하지만 유스프가 뒤돌아 나이프로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으악! 이상호가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아빠! 어린 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석동일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 자식아! 그는 이상호의 희생을 헛되게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유스프의 팔을 비틀어 나이프를 빼앗은 후 목에 슬리퍼 홀드를 걸었습니다. 10초 후 유스프가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제압 완료. 2분 45초 남았습니다. 조종실에서 압둘 하킴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가 조종실 문을 열고 나타났습니다. 석동일과 마주선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충돌했습니다. 너는 누구냐? 압둘 하킴이 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숨겨둔 권총이었습니다. 상황이 더욱 위험해졌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석동일 대위다. 석동일이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압둘 하킴이 방아쇠를 당겼지만 그 순간 기체가 다시 흔들렸습니다. 부기장이 의도적으로 난기류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총알이 빗나가며 천장에 구멍을 냈고 기압 차이로 기내에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석동일이 압둘 하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좁은 통로에서 벌어지는 최후의 결투였습니다. 두 사람이 엉켜 싸우며 바닥에 굴렀습니다. 압둘 하킴이 다시 총을 겨눴지만 석동일이 그의 손목을 잡고 위로 올렸습니다. 총성이 울렸지만 천장으로 향했습니다. 1분 50초 남았습니다. 부기장 이창민이 조종실에서 외쳤습니다. 급하게 하세요. 펜타곤이 보입니다. 워싱턴 DC의 스카이라인이 앞쪽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석동일은 마지막 힘을 다해 압둘 하킴의 목을 조였습니다. 여긴 내들의 무덤이다. 격렬한 몸싸움 끝에 압둘 하킴이 의식을 잃었습니다. 석동일이 비틀거리며 조종실로 향했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부기장이 그를 보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종을 도와주세요. 두 사람이 함께 조종관을 잡았습니다. 1분 20초 남았습니다. 이제 급격한 회피기동으로 펜타곤을 피해야 했습니다. 연합사 상황실에서는 상황의 급변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기내에서 반격이 성공했습니다. 정보분석관이 외쳤습니다. 김태현 대장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격추 명령 취소. 모든 전투기는 지원 대기하십시오. 187명의 생명을 구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오후 4시 55분 40초. 펜타곤까지 20초를 남겨두고 석동일과 부기장 이창민이 필사적으로 조종관을 잡아당겼습니다. 우측으로 급회전. 석동일이 외쳤습니다. 거대한 보잉 777이 극한의 각도로 기울어지며 방향을 바꿨습니다. 기내에서는 승객들이 좌석에 몸을 맡기며 기도했습니다. 지포스로 인해 모든 것이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펜타곤 건물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충돌까지 불과 50m 거리였습니다. 한미연합사 상황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회피 성공, 관제관이 외쳤습니다. 합참의장 김태현 대장과 한미연합사령관 제임스 워커 대장이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급격한 회전으로 인해 항공기가 균형을 잃고 있었습니다. 부기장 이창민이 계기판을 확인했습니다. 연료가 부족합니다. 비상 착륙해야 합니다. 워싱턴 근처의 앤드루스 공군기지까지는 15분 거리였지만 연료로는 10분도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연합사에서 긴급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K085편 앤드루스 기지로 유도합니다. 활주로 클리어 완료. 공군기지에서는 모든 비상시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소방차, 구급차, 구조대원들이 활주로 양쪽에 배치되었습니다. 전투기들이 K085편을 호위하며 안전한 착륙을 돕고 있었습니다. 기내에서는 김미영의 상태가 위급했습니다. 진통이 절정에 달해 출산이 임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승무원 최수진이 급하게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곧 착륙합니다. 석동일이 조종실에서 상황을 확인하고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의료진 대기 요청합니다. 임산부 응급 상황. 부기장 이창민의 25년 경험이 빛을 발했습니다. 연료 부족과 기체 손상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랜딩기어 전개, 바퀴가 내려오며 착륙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활주로가 점점 가까워졌고 지상의 구조대원들이 손을 흔들며 응원했습니다. 오후 5시 3분 K085편이 앤드루스 공군기지 활주로에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타이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기내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살았다. 우린 살았다. 승객들이 서로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석동일은 조종석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살렸다. 우린 살렸다. 비상구가 열리자마자 의료진이 달려들어왔습니다. 김미영이 들것에 실려 나갔고 10분 후 병원에서 건강한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이상호는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은 건졌습니다. 용기 있는 시민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테러범들은 모두 체포되어 수사기관으로 넘겨졌습니다. 연합사 상황실에서는 작전 종료가 선언되었습니다. 격추 명령 미발동.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제임스 워커 대장이 무전으로 보고했습니다. 김태현 대장이 깊은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187명을 모두 구했습니다. 기적입니다. 상황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흘 후 석동일은 워싱턴 메모리얼 병원에서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펜타곤 건물이 평온했습니다. 부모님이 병실을 찾아와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아들아, 정말 자랑스럽다.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기장 박영호와 승무원 김철호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라스트 플라이트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명의 전역 군인이 187명의 생명을 구한 이야기는 전 세계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석동일은 훈장을 받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늘 위의 사분간이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